출발 새 아침.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일부가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모자라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는 요청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1950년에 일어난 민족 상잔의 비극은 70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휴전 상태로 남아있죠. 우리 부모들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열었으며 형제 자매와 헤어져 평생을 슬픔 속에 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과 세계평화보다 당리당략이 더 최우선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아직 막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급행열차 타보겠습니다.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이 되면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뻥뻥 뚫어주는 헬마 뉴스가 생각이 날 텐데요. 오늘도 헬마 뉴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첫 코너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친구들이 설마 네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변호사님하고 앞으로 좀 파트너십을 잘 맞춰서 재밌는 뉴스 해달라 이런 부탁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워낙 임경비 작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묻어가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나요? 어제 이제 한국당 그 당직자들의 총사퇴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어제가 단식을 마친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주요 당직자 35명이 줄사퇴를 하면서 네.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구상을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변화와 쇄신, 여기에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좋은 의미 외에 네.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그 와중에 당직자들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한 거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제 쇄신 움직임이라는 게 사실은 황 대표가 계속 좀 꾸준히 밀어오는 자기 이제 트레이드마크라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정작 본인이 이제 임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렇죠. 35명이 다. 다 본인의 당직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도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을 이겨내겠다. 네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이 표현이 좀 애매해요. 왜요? 왜 애매해요? 이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삼국지에 나오는 건데. 그렇죠. 제갈량이 자기 측근이었던 마속이 뭔가 좀 잘못을 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전투를 다 말아먹으니까. 네. 상관인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쳐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황교안 대표 본인이 임명했던 당직자들이 그렇게 치면은 뭔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당이 이거 잘못 굴러가는 거 아니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단식할 때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쳐냈느냐? 네. 그 생각을 해보니까 박맹우 사무총장이 제일 최근에 이제 언론 주목을 받았던 게 한국당의 그 총선 공천에 있어서 혁신 방안을 발표했던 거. 네. 그렇다면 그게 뭔가 좀 잘못했다는 판단을 한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35명의 줄사퇴 속에는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김세연 연구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아예 좀 당을 깨고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그 쇄신까지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여의도연구원장직은 계속 하고 싶다. 네. 왜냐하면 총선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라고 말했는데. 정작 여의도연구원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당직자들 줄사퇴의 의미가 마냥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혹은 이 한국당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아리송하지 않아요? 저도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면면을 보니까 네. 35명이 사퇴를 했는데 그중에서 24명이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네. 나머지 11명도 사실 내년 총선 예비 주자들로 꼽히는 원외위원장들이 많고요. 네.
자, 이러면은 이게 당직을 내려놓는다는 게 과연 얼마나 대단한 거를 내려놓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 측면이 보여요. 네. 국민들이 언뜻 보시기에는 사표 쓴다고 하니까 이제 백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국회의원실 하나에 그 보좌진이 9명인데 그렇죠. 어느 의원실에서 보좌진 9명 일괄 사퇴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의원실 쇄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정치권의 속어로 하면 그냥 구조조정이죠. 그렇군요. 보통 이제 의원하고 보좌진들하고 안 맞을 때 또 일과 사퇴하기도 하죠.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보좌진이 사퇴를 해도 국회의원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그 신병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 체제가 그대로라면 35명의 당직자들이 줄사퇴를 해도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실제로 황교안 대표도 곧바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완수 의원을 이제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연구원장을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오히려 친정 체제를 더 강화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를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는 진짜로 갖고 있던 거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려놔야 되는데 네. 내려놓는 척하다가 자기 입으로 쏙 들어가면은 이게 쇄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쇄신이 시작될지 어떨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두 번째 다음 소식은 어떤 걸 가져왔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일본 아베 총리가 일명 벚꽃 스캔들로 이제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이미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그렇죠.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주관 봄맞이 행사에 자기 지역구의 후원회 관계자들을 대거 불렀다가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비판을 세게 받았습니다. 한동안은 약간 저 수면 아래로 깔아앉았었는데 네. 최근에 더 큰 문제로 더 번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뭐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 이게 문제였는데 이거 말고 더 큰 문제가 있나 보죠? 예, 이게 참석자들의 그 면면을 뜯어보니까 네. 그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 벚꽃 모임에 조직폭력단, 네. 다단계 업체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초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떻게 폭력단하고 다단계 업체의 사람들이 초대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 행사에?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 일본 정부가 뭐 모든 국민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너그러운 행정부의 모습을 보여왔던 거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조직폭력단이 초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네. 자기네의 그 부적절한 비즈니스에 이 정부 모임 참석한 거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이 조직폭력단 같은 경우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랑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자기네 트위터에 올려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다단계 업체에서도 초대장을 이용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속였다. 그래서 실제로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자기가 정부로부터 받은 초대장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끈이 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보통 끈이 아니다. 총리랑 이어져 있다. 그렇죠. 내가. 보통 끈이 아니다. 예. 오색 끈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초대장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사실, 거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난 그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 독특한 외교 행보처럼 아베 행정부의 스캔들에 대한 답변도 독특합니다. 답변이 뭡니까? 모르겠다. 일단 이제 초청자 명단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네. 그 사람들이 초청이 됐는지 누가 왜 넣었는지 이런 거를 모르겠다는 건데요. 이 총리 관저 측에서는 데이터의 보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복원도 불가능하다. 아주 편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거 행사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보존 기간이 지났다니 참 특이한 나라네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확인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아베 총리가 사실 이런 종류의 스캔들이 휩싸인 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같으면 사실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는 규모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네.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고 지나갔었죠. 그 대표적인 게 그 모리토모 학원재단 스캔들인데요. 네. 아베 총리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재단에 국유지를 싸게 팔았다. 그 네. 과정에 일본 정부 그것도 재무성에서 공문서를 위조해서까지 직접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네. 이때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뜻을 알아서 눈치껏 헤아려 가지고 알아서 처리하는 거.
일본에서는 이제 촌탁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비리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안 지는 핑계로 종종 써먹곤 합니다. 그러면은 아베는 살아남고 밑에 아랫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에 이제 공문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그 일선 공무원이 자살을 한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거의 전원 아무런 책임을 지지 불기소됐죠. 않았습니다. 예, 무혐의, 증거불충 무혐의가 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그 사람도 좀 버텼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예, 이게 일본 정치권의 참 특이한 문화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한 구절을 책 읽으십니까? 네. 책 저도 종종 책을 읽습니다. 네. 무슨 이게 책? 이제 사쿠라 진다라는 제목인데요. 그 현재 일본이 처한 문제점들을 일본 지식인 두 사람이 대담집에서 이제 풀어낸 겁니다. 네. 이 제목부터가 벌써 일본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의미로 그러네요.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예, 표현을 한 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견습생 사환이 주인님의 의향을 헤아리고 그것만으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촌탁 구조. 아랫사람이 눈치 봐서 알아서 하는 문화 이거를 지적을 한 건데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종종 몰락을 상징하곤 하는데 네. 혹시 이번 스캔들이 아베 총리의 몰락, 레임덕 이거를 연결 지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몰락, 아베 총리의 레임덕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쿠라 진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세 번째 소식이 있군요. 예, 요 조금 푸근해지는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한 겁니다. 네. 연말연시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 캐럴이 좀 흘러넘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좀 있어야 좋은데. 그렇죠. 좀 그래야지 신도 나고요.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그런 연말 분위기가 덜 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한 크리스마스 처돌이 크리스마스 마니아. 그래서 처돌이가 뭐예요? 네. 크리스마스를 엄청 좋아한다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저도 그동안 좀 아쉬운 측면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게 뭐가 좋다는 거야, 근데? 예.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사단체 등이 연말을 맞아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캐럴 14곡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그 캐럴이 잠잠했던 배경에 저작권료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15평 이상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뭐 이런 데서는 저작권 납부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캐럴을 네. 트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소상공인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측면을 좀 이게 커버를 하기 위한 발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종로나 이런 데 나가면요, 요즘은 없지만 리어카라고 불리는 그렇죠. 두 바퀴 달린 예. 그런 탈 것에 해접한 테이프들이 쫙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흥겨운 노래들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네네. 사진 않아도 어쨌든 분위기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재밌어졌단 네.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런 게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조금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문화적인 이제 변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업장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게 에너지 있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을 열면 이제 난방을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차원도 있고, 이제 도시 소음의 기준이 이제 과거보다 까다로워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어카 같은 데서 네네. 이제 틀거나 이게 좀. 못하게 됐죠. 안 되는 네. 것도 있었고요. 경기 위축으로 이제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이제 무료 캐럴들이 풀리면서 캐럴이 조금이라도 더 자주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 옛날 사람으로서 좀 다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작권료 제한을 안 받는 캐럴 이런 건 어떤 게 있나요? 예, 이게 총 15개의 음원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이제 고요한 밤이라든지 징글벨이라든지 위시 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고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캐럴들인데 재즈나 발라드 등으로 편곡을 해서 좀 새롭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그 공유 마당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왜 고요한 밤, 징글벨, 위 위시 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뭐 옛날부터 계속 그냥 해왔던 거 아니에요? 예. 좀 좋다 말았습니다. 이게 분위기를 뭡니까? 한번 환기하자는 의미로. 네.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마우스 소원대로 올 연말엔 정말 흥겨운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헬마우스의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해서 지방선거에 개입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러한 당시 사건을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다뤘던 특감반원이 있었죠. 근데 이 특감반원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치 앞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미 모든 거를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 박스트라다무스 한번 모셔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르는 게 없는 분.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없으신 우리 박스트라다무스에게 제가 여쭤볼 건데요. 그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좀 커지고 있는데요. 당시 핵심 수사관이었던 이 검찰 조사 6급 수사관이라 그러죠. 이분이 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숨졌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오기도 했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진짜 못 들어보겠어요. 어떻게 됐든, 불행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하는 그런, 유서나 자기 휴대폰의 초기 화면을 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더욱 미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청와대 입장이 참 난처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청와대 처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검찰관이 울산을 다녀갔다느니 아무리 고래고기 문제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일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히지 않는 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또 가만히 있을 한국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밝히기를 이 수사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받았고, 특히 왜 관계도 없는 그런 나를 여기 자꾸 오라 그러는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글쎄요, 본인도 관계도 없다. 그리고 자기가 울산 간 것은 고래고기 네. 문제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왜 나를 부르는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다시 재소한 일정을 조율하고 나서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다 유서에다 그러한 말을 남기기 때문에 네. 그 의혹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러한 민감한 문제는 검찰에서 철저히 빨리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국민들 의혹을 적게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빨리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어제 중앙지검에서 오후 3시경에 서초경찰서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서초경찰서 형사과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특히 핸드폰과 메모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갔다 그러는데, 서초경찰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사하는 중인데 이걸 이렇게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건 오히려 증거를 절도하는 거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항상 관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경찰이 수사를 해오는데, 네. 그렇게 검찰이 빨리 압수수색 등 사실상 검찰 수사를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 자체도 의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산 경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핸드폰에 통화 내역이라던가 무슨 메모장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지금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좀 품고 있긴 하던데. 글쎄요. 아무튼 그 감찰관도 자기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자기의 그 증거물 같은 것을 되게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왜 유서에다가 초기화면 하지 말아달라. 물론 뭐 또 다른 과학적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네. 또 이례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그러한 핸드폰 등을 압수해 가니까 당연히 경찰로서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더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요. 이 백원의 특검반원이 갑작스런 죽음 후에 메모지가 발견됐죠. 유서 형식의. 여기에 윤석열 총장에게 면목은 없지만 가족을 부탁한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가를 방문해서 2시간 동안 계시면서 눈물도 흘리고 네. 특히 굉장히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아끼던 수사관이었다. 이런 그 애정을 표시하는 걸 보면은 그 감찰관 수사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직의 수장으로서 또 함께 모시고 근무했던 상사로서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얼마나 가까웠으면은 자기 가족들을 부탁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우리 박스트라다무스님께서 엄청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별건 수사로 그동안에 이분을 압박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모시고 있던 상사에게 자기 가족의 부탁과 함께 네. 이상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 다치를 말아달라. 네네. 하는 그러한 그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두 의혹으로 생각을 할 뿐이지 네.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건 경찰이건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좋다. 좀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기현 전 시장 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DNA가 같은 사람이다.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에 대해서. 글쎄 저는 백원우 비서관을 국회의원 할 때부터 또 우리 당직자를 할 때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가져서 그렇게 그러한 공작에 개입할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청와대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러한 의혹을 어디에서 듣거나 또는 그러한 보고서가 첩보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하명을 해서 네. 좀 알아봐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씀한 대로 만약 하지 않았으면은 백원우 비서관은 직무유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하나부터 100까지 의심하면 한이 없고요. 네네. 또 야당으로서는 김기현 시장으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빨리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빨리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은 이제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 브리핑을 해주고 하니까 차라리 나았는데 네네. 지금은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네. 유리한 내용들만 하나씩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네. 의혹이 증폭된단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당은 너무 무능하고 야당은 뭐 어떻고 이 얘기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정치권 대치가 이제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민생 법안까지 넣은 거 매우 잘못이다. 인질극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단식 이렇게 지금도 청와대 앞으로 국회를 옮겨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러한 농성을 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그 리더십 부재로 한국당 내에서 자리 내놔라 물러가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경원 대표는 지금 12월 임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 강공을 해가지고 한국당이 뭉치게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전격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내 당직 인선을 했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김세연 여의도 연구소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네. 자기들도 발의한 자기들도 제안한 또 합의한 민식이법 등 이런 민생법안 199개를 볼모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전략도 부족이고 국민에게 국회를 완전히 버리는 네.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당의 그 황교안, 나경원 네. 두 분의 리더십은 자기들만 위해서 있는 거지 국회나 국민을 위해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또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저는 11월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절대 저렇게 끌려만 다니면은 네. 뭐 황교안 대표만 하더라도 취임 10개월간 국민적 기대가 처음에는 있었지만은 결국 광화문, 대구, 부산으로 다니면서 태극기 부대들과 장애투쟁만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네. 국회를 청와대 앞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천막당사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건 국회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번 국회는 마지막이에요. 네. 과장 국회는 대개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네. 책임을 지고 네. 협상할 것은 협상하더라도 안 되겠다라고 네. 판단하면은 사실 4+1 네. 군소정당 넷과 함께 합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국회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네. 이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끌려다니면서 계속 한 것도 저는 집권 여당의 리더십도 참 없다. 다 부재군요, 리더십이. 당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양당이 다 엉망인데 네.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가장 웃기는 것은 어제부로 법정 예산 통과 기간이 넘겼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예산은 뭐 기한은 법정 기한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지키라고 있는 것처럼 12월 내내 예산을 한 관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당이 절대로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소소히 구성도 안 되고 네. 한다고 하면은 저는 4+1 여기에서 개수 조정을 해서 예산안이라도 조정하고 만약에 한국당이 안 들어오면은 네. 자기들이 원하는 증액이나 삭감은 무시하고 4+1 여기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이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통과시키자. 네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앞두고 자기들 지역구 예산 챙기지 못하면은 자기들도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예. 해서 유인책을 써서 국회로 들어오게끔 해야지 저렇게 청와대 앞에
죽창 앉아있는 저분들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협상하겠어요? 네. 의원님. 협상할 때는 져줄 때는 져주더라도 네. 강하게 정치권 여당이 나가라 이걸 주장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제가 시간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 미국에 종전선언 하지 말아달라, 북미 정상회담 내년 올해 안에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0초 안으로. 민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대주의 근성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도 못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신속 처리 법안에 올라탄 지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중이죠. 그래서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다 돼버린 건데요. 문제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0시에 공수처법이 부의가 됐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정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은 관련 법은 물론이고 모든 민생 법안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악용해서 네. 완전 사실상 국회를 봉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자유한국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그 민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뭐 한 오늘 내일 정도까지 협의해보고 안 되면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그리고 여러 그 민식이법을 비롯한 그 민생 현안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민식이법이나 이런 그 민생법을 통과 못 시키게 막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다. 본회의를 열지 않게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적반하장입니다. 본회의를 열었으면 바로 그 필리버스터를 해서 모든 법안을 막았습니다. 이게 필리버스터는 야당에서는 자기들의 합법적 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합법적 권리 맞는데 합법적 권리 이렇게 악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저희가 4년 전에 필리버스터를 저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단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진행 연장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려 199건 모두에 대해 걸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그 안에는 소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한국당 의원 제출 법안이 27건이고요. 네. 대안이 반영된 게 47건에서 좀 74건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된 법안이에요. 특히 포항지진 특별법 같은 경우는 김정재 의원이 안을 냈고 그것이 대안으로 반영됐는데 네. 자신이 낸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역구에 있는 그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 필리버스터로 방해하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민식이법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지금 사실상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민식이 어머니가 그 앞에서 내가 혀 깨물고 죽지 못한 게 한이라라는 얘기를 SNS에 썼겠습니까? 네. 거짓말한 거다. 그런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민식이법 처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우리 정당들 간에 지금 협의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법에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썼다는 것 자체에 그 어머니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거론해가면서 그 소중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것을 협상 카드로 나경원 대표가 쓴 것에 대해서 사실상 아이들 이름을 볼모로 해서 정치 협상을 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나경원 대표가 그날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통과해주겠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좀 쟁점이 안 되는 그런 법안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 오신환 원내대표와 우리 당의 생각은 차이가 없습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쓰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 네.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법을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래 그날 당일날이 그렇게 예정돼 있었던 날인데, 지난 금요일이. 그날 필리버스터란 난데없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민생 법안, 쟁점도 없는 법안을 모조리 잡아버린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또 얘기되는 게 임시회를 짧게 열어가지고 법안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4+1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강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임시회를 짧게 연다는 것은 일단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패스트트랙을 공공연하게 확인하고 있는 법이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 사법개혁 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등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법안들에 필요한 회기가 한 6개 내지 7개의 회기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패스트트랙을 하게 될 경우에. 그렇군요. 12월과 1월은 회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회기가 예를 들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다만 2월 달은 법으로 30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하겠다면 나머지 야당과 협의해서 회기 조정 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지금. 저 감명합니다.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쟁점 없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네. 정상적인 의회 진행 절차를 약속해 준다면, 공개적으로 네. 약속한다면 민생 법안은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면 필리버스터는 적 걸리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임시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의석수에 대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도 너무 여당이 야당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금 내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동전의 앞날 같은데요. 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또 독주한다.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설득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앞으로 한 오늘 내일 정도까지도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행을 해야 될, 결심하고 처리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원칙적으로 하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좀 제대로 처리해보겠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요, 이제 좀 약간 얘기를 바꿔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감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이 무효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명수사란 말 자체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제가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이미 청와대 하명수사 이전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첩보가 들어와서 청와대가 그 내용을 지방경찰청으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이전부터 지역에서는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기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서실장, 그다음에 지역의 레미콘 회사 대표, 그리고 자신의 후원회장, 김기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분 등등, 이런 여러분들이 지역세 토착 비리에 연결돼 있다라는 투서가 수도 없이 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투서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 일정 시간이 흘러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서울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간 거기 때문에 마치 청와대가 시작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래고교 환부 사건이라고 좀 최근에 좀 말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것은 명백하게 저도 몇 번 이 문제를 삼았는데, 국정감사 때요.
고래고기가 잡히면은 이것이 불법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잡은 건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DNA 분석을 해서 그걸 네. 판단하는데 DNA 분석이 나오기 전에 검사가 이것을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고래고기를요. 네. 근데 당시 사업자의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 출신의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변호사가요. 그리고 이 해당 검사는 경찰이 소환조사라니까 일주일 만에 해외를 나가버렸어요. 네. 연수라고 해서 1년을. 그래서 금년에 다시 들어와서 제가 그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증인 채택을 못했습니다. 즉 이것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역 비리와 관련돼서 전관예우, 검경 수사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청와대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러 내려보낸 것이지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야당 후보로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네,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황운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유죄로 봤고요. 기소 네. 의견을 냈고 검찰이 이후 수사하고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과거 김학의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김학의 사건은 경찰은 유죄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검찰이 무혐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법기관 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원칙적으로 와야 될 문제는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별도의 특별검사를 통하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과정에서 황운하 지방경찰청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에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고 그런 문제가 또 청와대에 어떤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그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지 마치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보는 것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수 얘기를 이건 소설 같은 얘기다. 진상을 밝히기 네.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네. 일각에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든가 방식을 두고 좀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벌써 1년 반이 넘게 수사를 하지 않다가 네.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황운하 경찰청장이 자기의 입장을 자기를 좀 확실히 해달라고 하니까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문제고 갑자기 수사의 속도를 높이면서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우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과 관련돼서 경찰의 입장을 일관되게 대표적으로 소개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종의 검찰로서 미움털에 박힌 사람이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다소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인 수사는 당시 울산지검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리 관련된 문제도 다시 원점에서 재조사해서 진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요. 네. 그것을 한 이후에 청와대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또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네.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네. 문제가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